자, 2025년 첫 보루토 이야기 2부 18화가 공개되었죠. 이야기를 통틀어 가장 수상한 남자 아마도의 목적과 코노하마루에게 반해버린 마츠리, 그리고 류의 뒤를 노리려는 나뭇잎, 모래 닌자들, 이번 편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장면들이 담겼는데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풀버전 리뷰 감상하신 다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카와키의 신체 능력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있는 아마도, 공격력을 낮추고 방어력과 치유력은 최대로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는 카와키의 카마를 통해 자신의 딸을 부활시킬 계획을 갖고 있기에 카와키를 죽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와키는 아마도를 압박하여 공격력을 100% 최대치로 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전부터 아마도는 카와키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카와키가 안전하길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잠꼬대는 자면서 해라. 그러자 카와키는 곧바로 쓰러지는데, 특정 문장을 말하는 것으로 개조인간을 무력화시키는 긴급정지 커맨드 워드, 이전에 델타가 당한 적이 있었죠. 델타의 명령어는 이제 잘 시간이다 델타 였는데, 카와키의 명령어는 잠꼬대는 자면서 해라. 이게 이제 일본의 속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하는데 둘 다 잠과 관련된 문장이네요. 에이다와 데이몬의 긴급 정지 명령어도 존재할지 궁금해집니다. 잠에서 깨어나 진정된 카와키에게 아마도는 뭔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기계장치에 담겨있는 아마도의 딸 아케비의 복제품 클론체라고 하죠. 아마도의 진짜 딸은 과거 병으로 사망했고 뇌를 데이터하여 복제한 육체와 결합, 그 결과 딸과 같은 모습과 기억을 가졌지만 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몇 번이나 시도해도 결과는 같았고 생김새가 같은 델타는 하나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아마도는 살아있을 때의 딸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고, 최후의 방법으로 오오츠츠키를 부활시키는 신술인 카마에 아케비의 데이터를 넣어 클론체에 새기는 것으로 과거의 딸과 똑같은 생명체를 만드는 것인데, 인간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신의 영역에 있는 카마를 통해 이뤄내려 하고 있죠. 이러한 아마도의 목적에 대해 일부 독자분들께서 말하길 예토 전생을 쓰면 되지 않나? 윤회 천생술이 있는데 뭘 어렵게 그러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토 전생은 죽은 사람을 온전히 부활시키는 술법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만 집어넣은 송장 같은 형태죠. 술법이 해제되면 또 사라지고 끝나버린 딸의 인생을 이어주려는 아마도의 바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회 천생술은 어떨까요? 죽은 사람을 온전히 부활시키는 술법이지만 우선 윤회안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과학으로 이것저것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윤회안을 과학으로 만들어낼 만한 개연성은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육도의 술법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차크라를 지닌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혹시 모릅니다. 아마도가 인신수로부터 윤회안을 얻어내서 윤회 천생술을 시도해 볼지 여러가지 방법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미 카와키의 카마 안에 딸의 데이터를 몰래 담아넣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이대로 카와키가 클론체에 카마를 새긴다면 아마도의 마지막 실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온전한 딸의 모습으로 돌아올지, 혹여나 새로운 오오츠츠키 괴물이 될지 아마도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카와키는 그것을 경계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먼저 자신의 공격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제거해야 할 적 인신수와 코드 보루토를 해치운 뒤 클론체에 카마를 새겨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만약 클론체가 오오츠츠키가 될 조짐이 보인다면 즉시 해치워버린다는 조건도 붙이는데, 아무리 아마도라고 해도 카마를 새기도록 강제할 순 없기에 카와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클론체에 카마를 새겼을 때 아마도의 계획대로 딸 아케비가 돌아올까요? 아니면 정말로 오오츠츠키가 되는 걸까요?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케비라는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본어로 아케비는 으름덩굴이라는 식물의 이름과 같고, 오오츠츠키의 한자는 큰 나무를 의미하며 신의 나무를 심으려는 그들의 역할과 일맥상통하죠. 둘 다 식물의 이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고 아무튼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노하마루에게 연애 감정을 느끼며 푹 빠져버린 인신수 마츠리는 코노하마루와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지 코노하마루 짱이라는 애칭으로 불러도 되는지 물었죠. 그러자 코노하마루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며 마츠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바로 코노하마루의 오랜 동료 카자마츠리 모에기인데 저도 모에기가 코노하마루를 그렇게 불러왔었나 해서 찾아보니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도 모에기는 코노하마루를 코노하마루 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花火聞いてよ、このハマるちゃんの話。 그런데 마츠리는 코노하마루가 거부하자 그 사람이 누구냐, 혹시 카자마츠리 모에기가 아니냐며 옷을 나무화하여 코노하마루를 위협합니다. 주라의 경우엔 땅에서 나무가 생겨났고 히다리는 신체가 변하고 마츠리는 옷이 나무가 되네요. 그냥 애칭으로 부르게 해주면 안 되나? 하여튼 큰일 나버린 코노하마루,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벌어진다면 소환술이라던가 선인 모드 등 코노하마루의 새로운 능력이 공개될지 기대가 되고 마츠리가 호감을 느끼는 만큼 대화로 잘 풀어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사라다와 미츠키를 따라 움직인 류는 모래마을 닌자 아라야와 요도를 만나게 되죠. 이들도 류를 잘 구슬려서 신뢰를 얻은 다음 뒤를 노리는 계획에 있지만 요도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살기가 담긴 눈빛으로 바라봤고, 그러자 류는 사철을 흩뿌리더니 이것은 보루토를 찾아낼 수 있는 자신의 감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도에게 몰리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류에게 물음표가 있는 걸 보니 일부러 요도에게 보낸 것은 아닌 듯하죠. 그리고 역시 굉장한 살기군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류의 사철은 상대의 살기를 감지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 다음으로 사라다는 류에게 보루토가 가시혼을 노리는 만큼 가시혼을 먼저 꺼내 보루토를 유인하면 어떻겠냐고 묻자 류는 좋은 방법이라며 몸에서 가시혼을 꺼내죠. 그러자 참지 못한 요도가 그걸 잡으려고 뛰어 올랐고 움켜쥐려 했으나 아쉽게도 그것은 가시혼 모양의 사철이었을 뿐 류에게 닌자들의 계획을 들켜버리고 맙니다. 이미 예상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사철이 아이들의 몸에 부착되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류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게 되는데요. 물리적인 힘으로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렇게 류는 사라다의 몸을 조종하여 요도를 공격하도록 만드는데, 그때 누군가의 참격이 지나가더니 몸에 붙어있던 사철을 날려버리죠. 아이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과연 누가 도와준 것일까요? 바로 모래마을의 닌자 아라야였습니다. 그는 사철을 두르고 있는 듯한 칼을 쥐며 자철 입봉인이라고 말하는데, 해당 술법에 대하여 신키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죠.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다음 화에 밝혀지겠지만 사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듯 보이죠. 그리고 술법명의 한자를 해석해보니 자는 자석을 의미하고 철은 쇠, 자둔 계열의 술법일까요? 입은 알갱이, 모래나 사철 같은 가루들을 뜻하고 봉은 봉인할 때의 봉, 이는 칼날이라고 합니다. 사철을 다루는 자석의 칼날, 아무튼 류에게 맞설 수 있는 술법으로 보이기에 아라야가 전투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루토 2부 18화 알아봤는데요. 드디어 다음 화에서는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될 것 같죠. 2월에 공개될 19화 기대하며 글로벌 팬들의 반응을 끝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